안녕하십니까. 인강.비즈의 드론 공간 정보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드론 3D 매핑입니다. 드론 3D 매핑의 도구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타셰프2로 항공사진에 좌표값이 지오태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에 지오태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드론의 내장 카메라가 아니라 외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주로 고정익 드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급 회전익 드론의 경우에도 고해상도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4K 이상의 동영상을 찍어서 정사 영상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이 기동을 시작하면 FC,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IMU, INS, GPS 등의 데이터와 ESC 및 센서 등을 컨트롤한 기록 등의 로그 데이터, 즉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중에서 카메라를 동작시킨 기록을 추출하여 사진 영상에 기록된 촬영 시간과 FC가 촬영하라고 명령을 보낸 시간을 매칭시켜 그 시간대의 드론의 위치 좌표값과 자세를 기록한 데이터를 별도의 로그 데이터로 기록해 줍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은 드론의 비행 로그 데이터 중 사진 촬영 부분을 추출한 것입니다. 상단에 첫 번째 샵 뒤에 좌표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프로젝션은 코리아 2000, 센트럴 벨트 2010 등 앞서 좌표 변환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샵 뒤에 데이터 값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에 따라 사진명, X, Y, Z 좌표 및 회전값 등이 나와 있습니다. DSC-00516 JPG 영상의 속성을 이미지와 카메라에 대한 자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좌표값에 대한 데이터는 지오태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영상에 좌표값이 지오태깅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들을 메타셰프에 로딩 시켜보면 화면 좌측의 레퍼런스에 사진의 좌표값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메인 화면에도 사진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사진의 후처리로 지오태깅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한 업체에 조금 전 설명한 비행 로그 데이터에서 사진 촬영 부분에 대한 로그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텍스트 파일로 제공됩니다. 화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앞선 강의에서 설명한 레퍼런스의 서브 메뉴 첫 번째 아이콘 메뉴 임포트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열기 화면이 오픈됩니다. 파일 타입은 CSV를 선택하여 업체로부터 받아온 로그 텍스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과 같이 셀렉트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뜨면은 좌표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화면 오른쪽 상단처럼 텍스트 파일의 구조, 즉
칼럼을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로그 데이터가 로딩되어 있는 사진에 지오 태깅이 되어 우측 하단처럼 레퍼런스에 사진의 좌표가 표시되고 메인 화면에 각 사진들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이 이후에는 전편에서 강의해 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에서 얼라인 포털부터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드 댄스 클라우드, 빌드 메쉬, 빌드 텍스처를 한 후에 그라운드 컨트롤을 위해서 마크를 만들어 GCP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것과 다른 GCP 입력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GCP 기준점이 개수가 많으면 한 점 한 점을 입력하는데 상당한 에러를 느낍니다. 이런 경우는 측량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항공사진의 로그 데이터처럼 좌표값을 바로 불러드립니다. 레퍼런스의 서브 메뉴 첫 번째 임포트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열기 화면이 오픈됩니다. 파일 타입은 조금 전처럼 CSV를 선택하고 GCP 측량 데이터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좌측 하단과 같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설정하고 텍스트 파일의 구조, 즉 컬럼을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GCP 측량 데이터가 로딩되어 레퍼런스에 마크가 생기면서 좌표가 표시되고 화면 우측 상단처럼 메인 화면에 마크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전번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행 로그 데이터의 좌표값은 GPS로부터 수신한 좌표값이므로 오차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화면의 우측 하단과 같이 대공 표지판의 위치와 마크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공 표지판과 마크의 위치가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대공 표지판과 마크의 위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크 8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마크 8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화면의 좌측 상단처럼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때 필터 포트 바이 마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 하단처럼 마크 8이 나타나는 항공사진이 나타납니다. 이 사진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DSC00584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화면 우측 상단처럼 사진이 열립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대공 표지판과 마크의 깃발의 위치가 어긋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깃발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마크 깃발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대공 표지판 중심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깃발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사진 석 장을 수정하면 나머지 사진은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모든 GCP 데이터를 이처럼 수정하고 나면 전편에서 강의한 것처럼 항공사진을 옵티마이징 합니다. 이제 드론으로 동영상 촬영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최소한 동영상이 4K 울트라 HD여야만 합니다.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K 화면의 화소수는 3840 곱하기 2160에서 겨우 800만 화소입니다.
일반적인 드론 항공 현황 측량용 카메라는 최소 1600만 화소 이상이고 최근에는 2400만 화소가 대세입니다. 여러분이 정밀하다고 하는 풀 HD는 2K 영상으로 1920x1080에서 겨우 200만 화소입니다. TV 화면으로는 정밀하지만 포토그래메트리에서는 좀 허접한 편입니다. 우리는 현황 측량을 위한 드론 항공 촬영은 대개 1600만 화소 카메라로 150m 고도에서 촬영합니다. 이 경우 GSD가 4cm 전후가 되는데 4K 영상이 800만 화소이므로 촬영 고도를 75m 정도에서 촬영하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4K 동영상을 찍어 왔다고 보고 결국 정지 영상을 추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론으로 촬영한 4K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2016년도에 수원시 권성구 황구주천 10km를 조사하면서 시에서 동영상을 요구해서 촬영을 2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프로젝트를 처리했습니다. 여러분은 4K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몇 가지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줄에는 드론의 홈 좌표가 경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이 초 단위까지 나옵니다. 둘째 줄에는 GPS로부터 수신한 경위도 좌표와 데이터를 수신한 GPS 위성의 개수가 나와 있고요. 바로메타, 즉 기압계가 현재 고도를 메트릭, 메다 단위로 표시해 줍니다. 바로메타는 드론 출발 지점의 고도를 제로로 해서 현 위치와 출발점의 기압차로 고도를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셋째 줄은 내장 카메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강의 진행을 위해서 동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정지 영상을 추출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프리비디오 투 JPG 컨버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오픈하면 보시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Add 파일 메뉴에서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출, Extract 옵션에서 Every 2 second, 2초마다 한 장씩 사진을 추출하라고 선택하고 하단의 컨버터 명령을 클릭합니다. 동영상은 1초에 24장에서 30장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출 옵션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프리비디오 투 JPG 컨버터 소프트웨어로 정지 영상을 추출한 모습입니다. 원 동영상 이름이 DJI0006.MOV이므로 추출된 이미지들은 DJI006.001, 002, 003처럼 이름이 붙습니다. 동영상에서 추출된 정지 영상을 메타쉐이프에 로딩 시켜보면 동영상에서 추출한 정지 영상이라 좌표값이 지오태깅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상의 속성값을 보면 카메라 및 렌즈에 대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이 정지 영상들을
로딩 시켜서 얼라인 포토 메뉴를 수행하면 만일 이미지가 100장이라면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쭉 해서 마지막 99번, 100번까지 소프트웨어는 이미지들을 한 장 한 장씩 서로 비교 분석합니다. 좌표값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근접한 이미지를 정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 이미지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좌표값이 있을 때보다 시간이 3배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얼라인 포토 옵션 선택에서 이미지 좌표가 있을 때 활성화되던 레퍼런스 프리셀렉션이 비활성화되고 제너릭 프리셀렉션만 활성화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얼라인 포토가 수행되어 타입 포인트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미지들이 지오 태깅된 좌표값이 없더라도 타입 포인트를 기준으로 얼라인, 즉 정렬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 좌표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공간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라인 포토가 되고 타입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빌드 덴스 클라우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빌드 덴스 클라우드가 완료되면 우리는 빌드 메쉬, 즉 TN을 구성해서 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를 이용해서 빌드 텍스처를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그라운드 컨트롤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1차 빌드 텍스처까지 완료되면 그라운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촬영 시 대공 표지판을 먼저 설치하고 촬영과 동시에 GCP 기준점 측량을 하는데 이번 케이스는 대공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1차 모델링에서 정사 이미지를 추출해 가지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GCP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사의 이미지에 미리 마크를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이 지점을 찾아가 기준점 측량을 합니다. GCP 측량이 끝나면 메타쉐이프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이미지에 좌표값이 지오 태깅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 시간 강의처럼 측량 데이터를 파일로 불러들이지는 못하고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 좌측을 보시면 레퍼런스 영역에 좌표값의 표시가 경위도라는 표현은 없고 X, Y, Z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에 GPS로부터 수신한 좌표값이 지오 태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크에 GCP 좌표값이 다 입력되었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이미지, 즉 카메라에는 좌표값이 지오 태깅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에 입력된 GCP 좌표값을 가지고 이미지, 즉 카메라를 옵티마이징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좌표값이 지오 태깅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프로세스는 앞선 강의에서 강의한 것처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드론 공간정보 기술은 3D 공간정보 기술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드론 항공 사진 측량과 플랜트, 태양광 등 인스펙션,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빌딩, 공장,
동굴, 터널 등 인도화 3D 모바일 매핑 서비스와 도로시설물 포장 암사면의 아웃도어 3D 모바일 매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저희 회사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 서비스 견적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접속해 보시고요. 그 아래에 제 전화번호와 회사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메일 주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